저는 게임 업계에서 치열하게 일하다가 현재는 은퇴 후 시간 부자의 삶을 살고 있는 파이어족 환상남자입니다. 여러분은 파이어족 하면 무엇이 먼저 떠오르시나요? 아마 통장에 찍힌 자산 숫자나 화려한 여행을 떠올리실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제가 직접 파이어족이 되어보니 정말 값진 것들은 아주 사소하고 일상적인 곳에 숨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제가 파이어족이 되어서 느낀 지극히 주관적이지만 너무나 행복한 점들을 몇 가지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구독자분들 중에서도 이미 파이어족을 이루시는 분도 계실 거고 파이어를 지망하시는 분도 계실 텐데요. 파이어족의 삶에선 이런 걸 얻는구나 하고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다만 모든 파이어족의 정답은 아니기에 30, 40대의 남자, 아기 한 명 있는 가정의 파이어는 이런 모습일 수 있겠구나 하고 가볍게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파이어족이 되어서 좋은 점은 무쓸모의 가치입니다. 우리 모두는 한국에서 무언가를 증명하며 살아야 했습니다. 대학에서, 직장에서, 그리고 연봉으로, 심지어 거주지와 결혼 유무까지 계층화되고 일반적인 계층에 부합되지 않으면 들어오는 질문들이 참 많았습니다. 어떤 대학 나왔어? 어디 취직했어? 이번에 연봉이 얼마나 올랐어? 이런 질문들에 저를 증명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리고 당연하게도 회사에서 인사평가를 받지 않아도 됩니다. 회사에서도 일하는 척, 노력하는 척, 애사심 있는 척 등을 하지 않고 부모님이나 아내에게도 나라는 사람의 쓸모를 어필하려는 행동을 취하지 않아도 됩니다. 내 마음의 울림대로 행동하면 됩니다. 현재 내가 가치 있는 일을 하지 않아도 내 삶을 영위할 수 있는 게 파이어족입니다. 나의 쓸모없음, 무가치함을 있는 그대로 수용할 수 있다면 인생의 난이도가 확 낮아집니다. 내 안의 결핍과 인정 욕구를 채우기 위해 여태껏 죽도록 달리며 외부의 인정과 사랑을 갈구하는 삶에서 벗어났습니다. 외부의 인정에 시달리며 에너지를 빼앗기기보다 현재 내게 소중한 것에 집중할 수 있는 게 첫 번째 좋은 점이었습니다. 두 번째 좋은 점은 첫 번째와 조금 비슷한 의미인데요. 조금은 방심하며 살아도 되더라고요. 제 전 직장은 게임 업계였습니다. 거기선 일반적인 산업군보다 기술 발전이 빠릅니다. 언리얼이나 유니티 게임 엔진이 업데이트 되거나 블렌더나 3D 맥스 등 프로그램의 업데이트가 되는 시기가 점차 짧아지고 최근 AI가 발전하면서 AI 기술까지 배우고 게임 트렌드도 배워야 했습니다. 그러면 본업뿐만 아니라 본업 플러스 알파가 생각보다 많은 지분을 내 머릿속을 차지합니다. 파이어족이 된 이후로는 굳이 그 트렌드를 쫓아가지 않아도 됩니다. 아기 감자를 육아하면서 잠깐 업계 트렌드나 업데이트는 잠깐 멈춤을 하고 있고 아기가 어린이집을 가거나 부모의 손이 몇 시간 정도 필요 없을 때 다시 따라가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세 번째 좋은 점은 타인의 감정 쓰레기통이 되지 않습니다. 싫은 사람 안 봐도 되는 게 좋습니다. 사적으로 사람을 만났는데 이상하다. 그러면 두 번째는 안 만나면 되잖아요. 그래서 타인에게 그리 스트레스를 받지 않아도 되는데 그러나 교실, 군대, 직장 같은 어쩔 수 없이 만나는 사람들은 갈등의 골이 깊어지면 일이 싫은 것보다 사람이 싫어집니다. 반복되면 인류애가 박살나고요. 파이어족이 되면 내가 원하는 사람하고만 소통할 수 있습니다. 사람에 대한 정신적 스트레스가 적어지다 보니 없던 인류애도 조금씩 생기는 것 같고요. 이건 아기 감자를 키우고 있어서 그런 걸 수도 있습니다. 네 번째 좋은 점은 낮잠입니다. 저는 오후 2시에서 4시 사이에 낮잠을 20분 정도 자야 합니다. 직장인일 때는 못했는데 지금은 아기 감자를 재우고 저도 잡니다. 그러면 또 집안일을 하거나 아기를 케어할 수 있는 에너지가 생겨서 하루를 기분 좋게 보낼 수 있더라고요. 오늘도 오후 2시쯤 소파에 누워 30분 정도 자다가 일어나니 다시 아기 기저귀를 즐겁게 갈아줄 수 있었습니다. 다섯 번째 좋은 점은 공간의 여유가 좋습니다. 파이어족이 되면 주말마다 복잡한 데 가지 않고 평일에 해결할 수 있습니다. 오히려 주말에 나가는 걸 기피합니다. 나중에 아기 감자가 조금 크면 명절이나 휴가도 다른 사람들이 움직이지 않을 때 저렴하고 여유롭게 오고 갈 수 있을 겁니다. 물론 그렇게 크게 생각하지 않아도 공간적으로 여유가 있습니다. 무슨 말인고 하니 주말에 미어터지는 마트 주차장에서 주차 자리 찾느라 고생할 필요가 없습니다. 평일엔 그냥 근처 이마트나 롯데마트 가서 주차장에서 찾을 곳이 있을까 고민하지 않아도 되더라고요. 평일 오전 오후는 널널합니다. 주차장 자리 30분 동안 찾기 러시아워 시간에 꽉 막힌 도로에서 예상 도착 시간보다 1시간 늦게 퇴근하기가 파이어족에겐 없습니다. 테슬라 충전도 마찬가지입니다. 점차 전기차가 늘어나는데 아파트의 전기 충전 자리는 한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출퇴근 시간엔 이미 꽉 차 있습니다. 저는 다들 출근한 시간에
테슬라를 충전하고 퇴근 시간 즈음에 빼서 다른 사람들이 충전하게끔 자리를 비켜줍니다. 복작복작한 걸 싫어하는 저와 아내에게는 이 공간의 여유가 꽤 크게 다가옵니다. 다만 반대로 주말의 역체감은 더 심하긴 합니다. 가끔 어쩔 수 없이 주말에 백화점에 가보면 기빨리고 돌아옵니다. 그리고 서로 우리 토요일 말고 월요일에 오자고 이야기합니다. 6번째 좋은 점은 아기 감자가 자라는 걸 온전히 지켜볼 수 있습니다. 손이 조금씩 커지는 거, 발이 조금씩 커지는 거, 2주 전에 산 옷이 맞지 않는 것을 실시간으로 봅니다. 출퇴근하면 4개월 차에 아빠를 낯설어 한다는데 아기 감자에게 그런 건 없었습니다. 뒤집기, 되집기도 캠 없이 실시간으로 볼 수 있었습니다. 이게 주는 행복이 참 크더라고요. 아랫니 2개만한 입술로 방긋 웃는 아기 감자를 보면서 아내와 그 생생한 감정을 같이 공유하며 사는 게 좋습니다. 7번째 좋은 점은 건강에 대해 지속적인 투자가 가능하다는 점입니다. 제 몸은 이때까지 버틴 게 용했습니다. 저는 사무실의 거북목 인간이었습니다. 목 디스크가 진행되어 정상 목이 아니라 일자목이 되었고 허리도 정상인 허리가 아니라 허리 디스크 직전입니다. 이전에 게임 회사에서 이직할 때 이력서에 넣을 포트폴리오를 만들 때 하루 10시간씩 컴퓨터 앞에서 의자에 앉아 작업을 했었는데요. 1시간 작업하면 1시간은 침대에 누워 있어야 했습니다. 이직하고 나서도 아프더라고요. 어깨와 목이 뻐근해서 실생활에 영향을 주길래 2년간 카이로프랙틱을 받았지만 1년이 지나니 이전에 아픈 곳이 또다시 아파왔습니다. 다들 아시겠지만 자세 교정이 되려면 사실 물리치료나 추나요법, 카이로프랙틱보다는 생활 패턴 자체를 바꿔야 되는데 하루 8시간씩, 10시간씩 사무실에 앉아있는 직장인에게 그게 쉬운 일인가요? 이제 직장은 그만두었으니 인스턴트식 땜질은 그만두고 70대, 80대, 90대까지 지속적으로 쓸 수 있는 몸 상태로 만들려고 계획 중입니다. 그 밖에도 아침에 알람 소리 없이 일어나기, 오늘이 무슨 요일인지 신경 쓰지 않기, 하루 1시간도 일하지 않기 등의 좋은 점이 있습니다. 자, 오늘은 평소와 다르게 ETF나 포트폴리오 이야기가 아닌 제 사적인 일상과 생각을 조금 가져와 봤습니다. 항상 수익률과 ETF, 포트폴리오를 분석하던 채널이라 갑작 웬 일상 이야기냐며 조금 김센 분들도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제가 파이어족이 되어보니 꼭 드리고 싶은 이야기였습니다. 우리가 차가운 숫자를 들여다보고 주식 공부하는 이유는 결국 이런 평온한 삶을 손에 쥐기 위해서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제가 파이어족이 되어 느낀 지극히 주관적이지만 행복한 점들을 몇 가지 가져와 봤습니다. 여러분들은 파이어 이후의 삶에서 이것만큼은 꼭 누리고 싶다 하는 로망이 있으신가요? 저는 평일 마트의 여유가 참 좋더라고요. 막 세계 여행 이런 게 아니라 평소의 소소한 일상생활에서 이것만큼은 누리고 싶은 로망 댓글로 알려주세요. 여러분의 인생 우상향을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 환상감자였습니다.